합격 무지개 특강 유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합격 1차 강의는 우리가 자주 들으시면서 이동 중에 자투리 시간에 자주 듣고 그리고 가급적 암기하시라고 지난주까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얼마나 암기를 하셨나요? 자, 잘 되고 있죠? 네, 믿습니다. 자, 오늘 제7강은 우리 교과 교육론 부분을 같이 공부할 겁니다. 교과 교육론에서는 다양한 범위가 출제되기보다는 정해진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로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먼저 유아를 위한 교수학습의 기본 원리는 별표 100개에 해당하는 예상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일단 내용은 간단하게 간단 내용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원리의 단어가 바로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을 깊이 있게 꼭 공부하지 않아도 키워드 단어 암기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 원리는 출제가 되는데도 아주 많이 출제가 된다. 자, 먼저 우리 화면에 선생님들이 보실 때 왼쪽이죠. 네, 빨간색 볼펜 하나 드시고 화면의 왼쪽 위에부터 그리고 아래까지 빨간색 동그라미로 암기 같이 진행할게요. 자, 놀이 중심, 생활 중심, 개별화, 통합의 원리, 탐구학습의 원리, 융통성의 원리, 활동 간 균형의 원리, 흥미 몰입 중심의 원리, 자발성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 마지막 집단 역동성의 원리까지 총 11가지의 원리가 주로 우리 임용시험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키워드만 가볍게 듣고 중핵 단어 암기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놀이 중심 원리 맞습니다. 유아의 놀이, 유아의 생활은, 유아의 놀이는 생활 자체고 그러한 놀이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 받아쓰지 마시고 들으시고 키워드 놀이가 생활이다. 이꼬르 학습이다. 자, 그 다음 생활 중심의 원리는 일상생활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원리가 바로 생활 중심의 원리죠. 자, 그 다음 개별화의 원리는 유아의 개인차를 고려해서 지도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 통합의 원리는 교육 내용 그리고 영역 간 통합 그리고 유치원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원리. 자, 그 다음 탐구학습의 원리는 학습의 효과가 높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유아 스스로 탐구할 때 학습의 효과가 높다. 따라서 아이들이 배울 때에는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원리죠. 자, 그 다음 밑에 융통성의 원리는 유아의 욕구 그리고 흥미 또 상황에 따라서 교육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교육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서 교육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원리가 바로 융통성의 원리죠. 우리 시험에서는 대표적으로 떠오르시나요? 기출문제에서 융통성 하면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었어요? 정확한지 모르겠다. 자, 예를 들면 이러한 지문이 나왔죠. 유교사가 아이들하고 학급 아이들하고요. 봄동산에 나갔어요. 왜 나갔냐면 꽃을 탐색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자, 생활 주제가 수업 주제가 바로 꽃이에요. 자, 그런데 꽃을 보러 갔는데 자연물을 보러 갔죠. 꽃을 탐구하러 가고 탐색하러 갔는데요. 아이들이 살랑살랑 날아다니는 나비에 관심을 보여요. 우와, 선생님 나비예요 시작해서 나비는 말이야. 아이들끼리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또 꽃에는 관심이 없고 나비에 관심을 보여요. 이럴 때 우리가 꽃을 공부하러 갔지만 맞습니다. 나비로 주제를 변경하는 것 바로 융통성의 원리죠. 자, 교사의 역할하고 묶어서 출제를 한 바가 있어요. 자, 융통성의 원리 방금처럼 꽃을 보러 갔는데 아이들이 나비에 관심을 보여요. 그래서 나비로 주제를 변경해요. 이러한 교수학습의 원리를 융통성의 원리라고 하고 이때 교사의 역할을 바로 맞습니다.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의사 결정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임용시험에 나왔던 기출 정답 2가지였어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면 활동 간 균형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동적 활동을 하고 나서는 정적 활동을 합니다. 또 대소 집단 활동을 하고 나서는
개별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활동 간의 균형을 통해서 교육의 효과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흥미 몰입 중심의 원리. 흥미, 유아의 흥미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몰입, 선택할 활동을 지속하게 해주자. 그래서 흥미에 따라 선택하고 유아 스스로 그리고 선택한 활동을 조금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지속시켜 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자발성의 원리와 좀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자발성의 원리는 뭐죠? 맞습니다. 교수 학습의 주체가 누구죠? 유아죠. 그래서 누가 스스로 배워야 되겠죠? 유아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끌어줘야 되겠죠. 같은 말이 있죠. 자발성의 원리는 이꼬르 맞습니다. 유아의 흥미의 원리, 흥미에 따라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또 하나는 유아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활동의 원리와 동일어예요. 그래서 자발성의 원리, 흥미의 원리, 자기 활동의 원리는 같은 개념의 용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장에서 주의점은 바로 이 흥미의 원리, 자발성의 원리와 흥미 몰입 중심의 원리의 지문을 분석할 때 주의하자. 지문에서 유아가 교사와 유아의 발문이나 혹은 교육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사가 유아의 흥미에 따라서 활동을 선택하게 해요 하면 무슨 원리? 맞습니다. 자발성의 원리, 흥미의 원리예요. 그런데 지문의 내용에 유아의 흥미에 따라 활동을 선택하게 하고 해당 활동을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줘요. 해당 활동을 조금 더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흥미, 가운데점, 몰입 중심의 원리로 답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우리 삐리리 기출 지문 분석할 때 주의점 이 두 가지 비교하기. 그래서 지문에서 흥미만 나오면 흥미의 원리, 자발성의 원리, 자기 활동의 원리. 지문에서 흥미 더하기 조금 더 지속한다는 내용이 나오면 흥미 가운데점 몰입 중심의 원리로 답을 쓰시면 돼요. 혼동하지 않도록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 나머지 두 가지가 남았죠. 상호작용의 원리는 뭡니까? 맞습니다. 말 그대로 교류하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인데 어떤 교류? 누구와 누구의 교류? 네,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교구 간의 다양한 교류가 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상호작용의 원리죠. 자, 여기까지는 쉽죠. 바로 옆에 있는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유아와 교사 서로 역동적인 교류를 통해서 활동에 상승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 한다면 맞습니다. 집단 역동성의 원리로 정답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의를 해놔야 되겠죠. 이 두 가지의 지문을 분석할 때 주의하자. 유아의 교수 학습을 위해서 유아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유아와 교구, 유아와 교사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지문의 내용이 그렇다면 다양한 교류를 촉진하고자 한다면 상호작용의 원리로 정답을 쓰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해당 활동 역할놀이면 역할놀이 영역의 활동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상승적으로 자꾸 발전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가면 그렇습니다. 상호작용의 원리가 아닌 집단 역동성의 원리로 정답을 쓰시면 돼요. 자, 주의점 잘 기억해 놓으세요. 두 가지 흥미 몰입 중심의 원리와 자발성의 원리 그리고 또 두 가지 상호작용의 원리와 집단 역동성의 원리 뭐 주의하자? 맞습니다. 지속이라는 키워드 또 하나는 모든 활동의 상승적 효과라는 지문 관련 내용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 유아를 위한 교수학습의 기본 원리는 앞에 안내해 드렸어요. 별표 100개에 해당하는 중요 내용이고요. 빨간색 동그라미 한 부분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가지씩 비교해 드렸어요. 지문 분석 때 주의하십시오. 올해에도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
자, 브래드 캠과 로즈 그란트가 제시한 유아교사의 교수 행동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사의 교수 행동 연속체 모형으로 앞에 도표화되어 있지요. 네, 그림을 보시면 자, 일단 그림 전체를 외우셔야 돼요. 그림 전체 외우기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외우기 준비하세요. 빨간색 펜 들고 자, 준비. 자, 우리 화면에서 화면의 자료의 맨 왼쪽부터 가면 됩니다. 상단 교사의 비지시적 관여, 그 다음 중재적 교수, 그 다음 지시적 교수 특성 외워놓으세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장 비지시적 교수 행동부터 가장 지시적인 교수 행동까지 빨간펜 동그라미 하면서 다 같이 외울게요. 자, 시작. 인정하기, 모범 보이기, 촉진하기, 지원하기, 지지하기, 함께 구성하기, 시범 보이기, 그 다음 지도하기. 자, 다 외우셨어요? 자, 모두 다 외우셔야 돼요. 골고루 출제하기 때문에 특정 교수 행동만 외우지 마시고 모두 다 외워놓으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만 좀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인정하기는요. 인정하기는 일단 동그라미 1번 칭찬, 쉼표, 격려, 쉼표, 끄덕끄덕. 언어적 칭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비언어적 칭찬, 몸짓 동작으로도 칭찬하고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인정하기란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끄덕끄덕이 들어간다.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과정이 되겠죠. 자, 동그라미 2번. 자, 인정하기에서는 우리 임용시험에서는요. 칭찬하기를 예를 들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칭찬이라고 쓰시고 자, 기억. 칭찬을 지나치게 할 경우에 문제점이 뭘까요? 네, 지나친 칭찬, 기억, 지나친 칭찬, 땡땡. 자, 유아가 한 행동보다 정말 잘했구나 이래버리면 우리 선생님은 맨날 저래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즉 지나친 칭찬은 땡땡. 내적 동기 저하를 가져오고 쉼표, 내적 동기 저하, 쉼표 혹은 네, 활동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킨다. 해당 활동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니은, 적절한 방법. 자, 칭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니은, 적절한 방법, 땡땡.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활동에 대한 유아들의 행동을 뭐에 근거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어떻게 칭찬한다. 구체적이고 바람직하게 칭찬한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잘했다, 예쁘다 이런 표현이 아니죠. 하늘을 하늘색 그림으로 하늘색 물감으로 정말 하늘처럼 선명하게 그렸구나. 이렇게 유아가 한 행동을 보여지는 사실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용어로 그리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모범 보이기는 뭡니까? 맞습니다. 인사를 가장 많이 예를 들어요. 인사하기로. 모범 보이기는 교사가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자, 유아가 수행을 했으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말로서 하는 지시적 모범 보이기와 또 하나 교사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비지시적 모범 보이기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뭡니까? 네, 아이들에게 우리가 유아교육 기관에서 인사하는 거 가르치죠. 네, 인사하는 거 안내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손을 깍지 껴서 모아서 배꼽 위에 살짝 얹히고 그리고 45도 정도로 인사를 해. 그래야 바른 인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바로 지시적 모범 보이기가 되지만 비지시적 모범 보이기는 교사가 항상 교육기관 내에서 지금 앞에서 보여드리는 저처럼 두 손을 깍지 끼고 배꼽 위에 올리고 어깨 쭉 펴고 미소 짓고 만나는 사람을 보면 안녕하세요 하고 교사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바로 비지시적 모범 보이기가 되죠. 그래서 모범 보이기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임고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교수 행동의 이 세 가지에 대한 비교예요. 바로 촉진하기,
지원하기, 지지하기 요 세 가지를 잘 비교해 놓으셔야 합니다.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 함정에 빠져서 다른 답을 쓰고 나옵니다. 키워드만 안내해 드릴게요. 자, 촉진하기는 자 땡땡 뭐라고 쓰면 돼요? 그렇죠. 학습 준비가 되었을 때 언제냐면 준비도가 됐을 때 학습할 준비가 되었을 때 쉼표. 자, 교사가 어떻게 도와줘요? 촉진하기는 맞습니다. 잠깐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다시 한번 촉진하기 유아가 키워드 단어만 쓸게요. 학습 준비가 되었을 때 쉼표. 교사의 일시적인 도움. 자, 그 다음 그러면 옆에 있는 지원하기는요. 교사가 도와주는 건 비슷해요. 그런데 일시적인 도움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지원하기는 언제까지 도움의 기간을? 맞습니다. 유아가 도와주세요 할 때까지 도와주는 게 바로 조금 더 도움을 많이 제공하는 거. 유아가 원할 때까지 도와주는 게 바로 지원하기가 돼요. 자, 그러면 지지하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지하기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기대되는 능력에 도달하도록. 학습의 준비가 아니죠. 기대되는 능력에 도달하도록 쉼표. 기대되는 능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맞습니다. 학습 준비가 돼서 그 학습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걸 제시하겠죠. 그래서 도전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기대되는 능력, 쉼표, 도전적인 기회 제공 이렇게 키워드 단어를 작성해 놓으세요. 그래서 교사의 개입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촉진하기는 교사의 일시적인 도움, 지원하기는 그거보다 조금 더 교사가 도와주는 거, 지지하기는 직접 도전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자전거 타기로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 도움을 받지요. 자, 우리 어린 시절에 자전거 배울 때로 삥 돌아가 보세요. 자, 도움을 어떻게 받았어요, 선생님들? 저의 예를 든다면 네, 처음에 오빠 잡고 있어 라고 하고 자 자전거를 탈 때 대근육 발달이 준비가 됐을 때 앉았을 때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 두 발 자전거로 바꾸게 되겠죠. 두 발 자전거를 탈 때 뒤에서 잡고 있어 하고 가는 순간 손을 놔요. 그죠? 네, 촉진하기가 되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넘어졌어요. 잉잉 아프잖아. 조금 더 오래 잡아줘 하고 원하게 되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잡아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놓으면 안 돼 라고 말해요. 금방 놓았잖아 라고 말하죠.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잡아줘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잡아줬더니 잘 가요. 그때 손을 딱 놓죠. 그럼 아이는 자전거를 잘 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법 잘 타는데 자전거 조금 자질이 있는데 조금 어려운 걸 좀 가르쳐 볼까? 또 평평한 길만 가니까 일직선 길만 가니까 재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곡선 또 뭐가 생기죠? 네, 중간중간에 무언가를 물체를 놓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동그랗게 자전거를 타볼 수 있도록 그래서 곡선과 직선도 타보고 곡선도 타보고 지지하기가 되겠죠. 이렇게 촉진하기, 지원하기, 지지하기는 교사의 개입 시간과 그리고 교사의 직접적인 개입에 따라서 그 용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문 분석할 때 주의점 앞에 안내해드린 키워드 중심으로 지문을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함께 구성하기는 쉽습니다. 함께 구성하기는 누구와 누가? 그렇죠. 교사와 유아가 학습자이면서 동시에 교사가 되는 거죠. 자, 교사와 유아가 그 안에서 시범을 보이든 설명을 하든 지시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교사와 유아가 함께 과제를 또 함께 활동을 하게 되는 게 바로 함께 구성하기입니다. 이때 교사와 유아는 동시에 학습자이며 동시에 교사가 되죠. 자, 그 다음 시범 보이기는 뭐예요? 맞습니다. 자, 유아가 획득했으면 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누가 보여줘요? 맞아요. 교사가 직접 보여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게 해요? 유아가
관찰하게 해요. 그리고 물론 따라하겠죠. 자, 그 다음 가장 지시적인 교사의 교수 행동인 지도하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특정 방법으로 수행해야 할 때 교사가 직접 설명해 주기, 직접 안내해 주기, 바로 지도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브래드 캠과 로즈 그란트가 제시한 교사의 교수 행동 연속체 앞에 있는 화면 그리고 자료에 빨간펜 동그라미를 외우시고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 있죠? 방금 설명드렸던 단어들, 키워드 중심으로 읽기 공부해 놓으세요. 시험장에서는 지문 분석 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사의 교수 행동이 있다면 맞습니다. 유아의 학습 행동이 있죠. 브래드 캠과 로즈 그란트가 제시한 유아의 학습 행동은 총 4가지의 단계 그리고 순환적 모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총 4가지 외워야 되는 단어는요. 네, 빨간펜 동그라미 준비. 맨 하단부터 가장 1단계부터 상위 단계까지 인식하기, 탐색하기, 탐구하기, 마지막 활용하기 요 4가지의 키워드 단어는 외우시고요. 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핵심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시험장에서 지문 분석하실 때 활용하십시오. 자, 인식하기가 뭡니까? 네, 인식하기는 학습할 거리를 인식하는 것, 학습할 거리를 발견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학습할 거리라고 한다면 학습할 거리 무엇입니까? 네, 사물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거리를 보는 게 바로 인식하기예요. 자, 인식하기는 예를 들면 자, 이걸 보는 거. 네, 물컵이죠. 물통이죠. 물통을 보는 것. 물통 보는 것. 자, 물통을 봤어요. 자, 그 다음 탐색항의는 뭡니까? 자, 학습할 거리들의 구성 요소나 속성을 알아내는 과정. 그래서 유아가 이렇게 물통을 봤는데 이게 물통인지 아직은 잘 몰라요. 그래서 얘는 뭐지? 하얀색으로 위에가 있고 또 하얀색으로 아래가 있고 돌리니까 돌아가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끼웠다 넣었다 하는 것도 있네. 자, 얘는 아마도 얘는 놀잇감인 것 같아. 물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흙을 담아서 풀어서 옮기는 놀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후후하고 바람을 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학습할 거리들의 속성이나 그 다음에 구성 요소를 알아내는 과정이 바로 탐색하기예요. 자, 방금 설명해서 알 수 있듯이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얘가 뭐지? 라고 알아내는 과정은 유아의 개인적 의미에 국한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도에 대해서는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게 일반화, 객관화된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가 바로 그 위의 단계인 3단계 탐구하기에 해당이 됩니다. 탐구하기에서는 유아는 본인이 이해한 개념들, 본인이 개념적이 이해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개념적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고 그리고 일반화되고 객관된 의미, 즉 이게 물통이라는 의미, 물을 담아서 빨대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탐구하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인식하기와 탐색하기가 개인적 의미에서 학습할 거리들에 대한 이해라면 탐구하기는 비로소 객관적이고 일반화된 의미로서 학습할 거리들을 인지하는 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알았어요. 예, 여기다 물을 담을 수 있고 안에는 물을 담고 뚜껑을 닫고 그리고 빨대를 꽂아서 물을 마실 수 있는 도구야. 자, 그러면 마지막 활용하기 단계에서는 그렇죠. 배운 개념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인식한 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알아낸 걸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적용하고 사용해 보게 돼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이게 바로 활용하기 단계 얘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네, 주의점은 인식하기와 탐색하기는 두 가지는 개인적 의미라는 거, 개인적인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탐구하기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일반화되고 객관적으로 내가
인식한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하세요. 물론 빨간펜 동그라미는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외워야 합니다. 자, 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도 교과교육론에서 연계해서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주로 출제되는 것들은 빨간색 동그라미를 좀 해볼게요. 자, 학자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하워드 가드너죠. 가드너. 본강의 듣고 가드너 인물 검색 한번 해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조금 선호하는 취향의 외모를 가지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자, 가드너의 지능 관련 이론, 다중지능 이론. 인간의 지능은 한 가지, 지적인 측면만이 아닌 한 가지 지능이 아닌 다양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 다중지능 이론 혹은 다중지능, 빨간펜 동그라미 넣을 수 있도록 외우세요. 자, 지능의 유형 구체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일반화시켜서 8가지,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는 9가지로도 제시할 수 있죠. 자, 상단부터 하단까지 우리 쭈루룩 외우고 마무리합시다. 자, 준비. 언어적 지능, 논리수학적 지능, 음악과 관련된 음악적 지능, 신체 운동적 지능, 마지막이래요. 밑에 공간적 지능, 대인 관계 지능, 그리고 개인 이해 지능, 그 다음 자연에 대한 이해, 자연 탐구 지능, 마지막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실존 지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용어 그대로 말에서 특별한 능력을 갖는 지능이 바로 언어적 지능이에요. 그래서 용어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서 별도로 개념 공부는 필요하지 않아요. 단 주의점이 있다면 대인관계지능은 다른 용어, 같은 말로, 또 개인이해지능은 같은 말로 어떤 용어가 있는지. 자, 대인관계지능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지능이라 그래서 개인간지능, 개인이에요. 개인간지능이라고 하고, 개인이해지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개인 내 지능이라고 합니다. 개인 내 지능이라고도 명명하니까요. 이 2가지 용어는 동시에 외워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온 지능은 바로 자연 탐구 지능이라는 특성 정도. 자, 마지막으로 실존 지능은 원래의 명칭, 처음에는 영적인 지능으로 불리었죠. 그런데 완벽한 지능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서 다른 말로도 불려져요. 무슨 지능? 맞습니다. 반쪽 지능이라고도 명명을 해요. 그래서 비슷한 동일한 용어에 대한 암기 같이 해놓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주로 시험에서는 이렇게 지능의 유형을 쓰는 게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추가된 기출문제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수법인데요. 자, 다중지능의 이론에 따른다면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강점 지능은 유아가 조금 더 강세, 잘하는, 조금 더 발달이 빠른 지능을 강점 지능이라고 하고, 반대의 지능을 약점 지능이라고 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유아들을 지도할 때에는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 강점 지능을 활용해서 약점 지능을 보완하는 통합적인 교육 활동을 해야 한다.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이러한 특성을 상호 보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호 보완성이라는 단어도 기억해 놓으시고, 자, 예를 든다면 말을 잘해요 하면 언어적 지능이죠. 말을 잘해요는 언어적 지능이 강점 지능이고, 체조를 잘 못해요 하면 신체 운동적 지능이죠. 신체 운동적 지능은 약점 지능입니다. 그래서 강점 지능은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놔두고 약점 지능 위주로 지도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강점 지능을 활용해서 약점 지능을 보완해서 모든 지능을 같이 발달시켜야 한다가 바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입각한 교수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교과교육론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많이 오늘 공부했어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역시 별표 100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점. 자, 우리 교과교육론에서는 유아를 위한 교사학습의 원리와 그 다음에 브래드 캠과 로즈 그란트가 제시한 교사의 교수행동과 유아의 학습행동, 마지막으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까지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 틀리면
합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거, 늘 나오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맞춰야 한다. 또 반복 읽기를 통해서 반복 듣기죠. 우리 반복 듣기를 통해서 이동 시간, 자투리 시간 활용해서 계속 듣고 다니세요. 그래서 반드시 외우세요. 자, 우리 합격 무지개 특강 합격 1차 강의는 다음 강의에서는 교육공학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꽤 많이 강의 내용이 이제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줄을 한 주 정도 드리고 2주 후에 교육공학으로 즐겁게 만날게요. 2주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 조금 더 임고생다운 뇌를 가지고 만나도록 합시다. 아리아리 합격!